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을 놓고 군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1일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KF-X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을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까지 시행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은 ADD가 주관하고 시제업체로 A방위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탐색 개발이 끝나면 내년부터 체계 개발이 진행되는데 오는 2028년 완료가 목표다. 이 기간 내에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평가를 거쳐 KF-X에 장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체계 개발을 해온 ADD를 배제한 채 다른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DD가 탐색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핵심 기술을 추후 선정되는 업체에 제공해서 체계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무기 체계는 탐색 개발에 관여한 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 개발까지 끝내는 것이 관례였다. 추후 체계 개발에 참여할 업체가 ADD에서 제공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을 완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ADD가 핵심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만약 업체가 개발에 실패하면 그 책임을 ADD에서 뒤집어 써야 하는데 기술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런 방식일 경우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개발 비용이 상승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출고된 데 이어 2022년 상반기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시제기용 AESA 레이더가 내년 상반기에 KF-X에 장착된다. 하지만 KF-X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전투기는 생산됐으나 핵심 무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국내 기술력을 갖춘 방산업체가 체계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종류의 미사일 탄도 및 시커를 개발한 국내 업체는 아직 없다. 이런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해 방사청 측은 국내 업체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ADD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체계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F-X에는 공군 주력기인 KF-16처럼 대공방어무기 제압용인 AGM-88B를 달 수는 있다. 그러나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하다. 공군은 F-15K 장착용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거리는 500km에 달한다. ADD는 한국형 타우러스를 국내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8천억 원을 투입해 200발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형 타우러스를 국내 개발하면 수입 및 운용 비용을 줄이고 동북아에서 비대칭 무기로 상징성을 갖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KF-X가 양산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패키지로 해서 수출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KF-X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함께 원한다고 전했다. 본궤도 오른 KF-X 개발, 남은 과제는 무장기술.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제 1호기 2021년 출고 성공 위해선 수백만 개 장비, 부품 등 정교하게 맞아야 항공무장,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 주요 과제. KF-X 개발 계기로 AESA 레이더 국산화하기로 타우러스와 유사한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추진. 공군 주력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에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2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F-X 사업에 대해 항공기 체계 기본 설계 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9월 상세 설계 검토 후 2021년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월 KF-X 시제 1호기 전방동체 주요 기골인 벌크헤드 전투기가
고속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 변형을 방지하는 구조물 가공에 착수했으며 KF-X 탑재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했다.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로 불린다. KF-X 사업이 성공하려면 수백만 개의 장비와 부품, 프로그램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장비를 비롯한 주요 구성품의 국산화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KF-X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대부분 미국 또는 유럽 제품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공군 FA-50 경공격기에서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카이 제공. 우리나라는 현무-1, 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천공지대공 유경미사일, 해성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얼핏 보면 전투기 날개와 동체에 미사일을 장착하면 될 것 같지만 항공무장 탑재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항공무장을 전투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계 통합이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합만으로도 기관총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전자장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현대의 전투기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투기에 두뇌라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소스 코드를 결합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표적 정보를 획득한 뒤 미사일에 입력, 발사 후 유도에 이르는 전체 교전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체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투기 동체에서 무장이 분리됐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체계 통합은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 제작사가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체계 통합 관련 핵심 정보들이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있어 제작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나 구축함 등에서 발사된다.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이다. 반면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KF-16 전투기는 미국에서 직접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제품이다. 외국 방산업체들이 국산 항공무장의 체계 통합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 같은 현실은 KF-X 개발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전자장비를 국산화하기로 하면서 국산 전자장비와 미사일의 통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ADD를 중심으로 사거리 500km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격한 기동을 하지 않는 공대지 미사일을 시작으로 2020년대 이후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대공 미사일도 국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공군 F-35E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 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KF-X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항공무장 중 상당수는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무기들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제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제 아이리스-T가 장착될 예정이다. 이는 KF-X 개발 일정과 무기체계의 신뢰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KF-X는 오는 9월부터 상세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시제기를 출고하고 2022년 초도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개발 완료 시점까지 7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단기간 내 개발이 완료된다 해도
사상 첫 전투기 개발이라는 기술적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KF-X를 띄우는 게 우선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 공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제 암람이나 사이드와 인더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가 수차례 요청한 미국제 무장을 KF-X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기술 자료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방위사업청은 상업 구매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KF-X 개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결국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미티어와 아이리스-T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국산은 2020년대 후반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군 당국은 KF-X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F-15K 전투기에서 운용 중이라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타우러스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고 국내 개발 미사일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며 KF-X 개발 리스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데다 지하시설 파괴 능력도 뛰어난 타우러스 미사일이 KF-X에 장착되면 F-15K와 더불어 강력한 지상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사거리 100km의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F-4E의 퇴역으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도 메울 수 있다. 다만 KF-X 개발 계획 진전에 따라 미국제나 국산 무장이 탑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록 개념을 적용한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KF-X 블록 2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중후반에는 국산 무장 개발과 성능 검증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합적인 성능이 일본과 중국 등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F-X에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장을 탑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항공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국내 개발한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함께 운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다만 국내 기술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산 전투기 탑재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남은 시간이 없다. KF-X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KF-X 기술 자료를 토대로 국산 항공무장을 만든 뒤 KF-X의 성능 개량 시점에 맞춰 탑재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북한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 능력을 강화 및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타우러스를 실배치하였습니다. 타우러스는 정리되어 잡히지 않는 스텔스 미사일입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좌표를 미리 입력하면 황소라는 이름처럼 목표물을 스스로 돌진하여 6m 두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을 산산조각 냅니다. 사거리는 500km가 넘어 대전에서 평양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0km가 넘지만 오차는 3m밖에 안됩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한 대에 2발씩 1000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50여 발이 장착 예정입니다. 차후 2028년까지 개발될 KF-X 전투기에 자체 생산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장착 예정입니다. 이는 타우러스를 기반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2031년까지 약 200대의 공대공 황소급 미사일을 생산 계획. 아시아에서 최초의 첨단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하는 국가가 됩니다. 타우러스의 길이는 5.1m, 무게는 1400kg으로 탄두가 480kg. 북한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초저고도에서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사거리 500km에 달해 휴전선 인근에서도 북한 전역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관통 탄두와 침투에 폭발하는 침투 폭발 탄두 등 이중 탄두 구조로 되어 있어 북한 지하 벙커 및 갱도나 지하 시설 입구 공격의 안성맞춤입니다. 차후 한국에서 개발 중인 KF-X 전투기에 국내 개발될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 예정입니다. KF-X 개발은 2026년 6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2018년 기본 설계, 2019년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시제 1호기를 출고 후 2022년 초도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